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2시 투더 골드문 여러분들의 계좌를 환하게 밝혀드릴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일단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비트코인 다시금 좀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잡아보고요. 오늘의 급등할 만한 코인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 보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투더 골드문 배너를 클릭만 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1시 반 무료 교육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인 대통령님께서 급등 예상 코인 가려내기라는 주제로 방송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매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얼마 전에 오브스 코인을 언급하시고 바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또 반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마루 전문가입니다. 처음에 오프닝에 코인 여왕이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코인 여왕 아나운서님도 계시고 또 저희들도 우리 투자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방송을 끝나고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때 그 당시에 제가 오브스를 급등 예상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을 추천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공략이 또 맞아 떨어지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우리 투자분들 수익을 위해서 좀 나아갈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은 도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첫 방송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무료 방송 진행한 지 며칠 만에 지금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급등 코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코인 대통령님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또 어제에 이어서 어제 좀 애매했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그래도 좀 음봉을 좀 많이 달아주면서 시장이 좀 애매한데 그런 이유들이라던가 그다음에 이런 시장 속에서도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코인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후에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또 하시면서 같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며칠 동안 계속해서 횡보세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하락을 하는 건지 한번 짚어볼 텐데요. 코인 이슈 흑과 백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께서 준비하신 악재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네, 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지금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왜 내려가냐면 시장의 불안 심리가 좀 많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선 우리 투자자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악재는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죠. 비트코인 창시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나카모토 사토시 과연 비트코인을 누가 창시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이 막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사람이 본인이 나카모토 사토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다 줬기도 했었죠. 근데 이 크레이그 라이트, 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내가 사토시다라고 하니까 이제 클레이먼이라는 그 유족이 나타납니다. 지금 데이비드 클레이먼이라고 개발자에 대한 지금은 고인이신데 그 유족이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가족 클레이먼이 사토시로 알고 있는데 네가 사토시면 그럼 우리 그 클레이먼이 가지고 있는 110만 개의 비트코인 중에 절반을 네가 가져갔으니까 다시 줘라라고 하면서 나카모토 사토시가 나다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사람이 왜 이제 그 사람 자체가 악재냐라고 하면 그동안 비트코인으로 협박을 많이 했어요. 네. 내가 사토시니까 110만 개를 가지고 있다. 이 110만 개를 내가 시장에 내다 팔면 시장은 폭락할 테니까 나한테 잘해라. 라고 하면서 이전에 비트코인 전쟁을 한번 일으키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우지안이죠. 비트메인의 창시자. 우지안의 비트코인 캐시와 이 비트코인 캐시에서 블럭을 가지고 나와서 만든 비트코인 SV, 이 비트코인 SV를 만든 사람이 크레이그 라이트입니다. 비트코인의 사토시 비전이다라고 해서 비트코인 SV라는 명칭을 사용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캐시에서는 무슨 암호화폐 같지도 않은 게 암호화폐 형태를 하면서 상장을 한다라고 이제는 싸웠고요. 크레이그 라이트 는 내가 사토시인데 왜 네가 비트코인 캐시를 가지고 있냐. 비트코인 SV가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전쟁에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패배를 합니다. 네. 패배를 한 다음에 자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 언론 플레이를 진행을 해요. 내가 사토시고 110만 개를 가지고 있을 테니 이거를 전량 시장에 내다 팔겠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영원에 수렴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협박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이전에 350만 원까지 급락을 시켰던 원흉이기도 합니다. 자, 이 크레이그 라이트 재판 결과에서 우선은 데이비드 클라이먼 측의
비트코인을 안 줘도 된다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 걸 보면서 크레이그 라이트 측에서는 다시 한번 또 트위터에다가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내가 이겼다, 승수해서 이겼고 110만 개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크레이그 라이트가 지속적으로 110만 개를 가지고 있으면 또 언제 시장에 내다팔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게 악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왜 110만 개라는 단어가 나왔냐? 지금 현재 한 계좌, 한 지갑에서 110만 개의 비트코인이 그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지갑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사토시의 지갑이다라고 추측을 했고, 크레이그 라이트도 그거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 법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그럼 사토시를 증명해봐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간단하거든요. 110만 개 중에 있는 비트코인 한 개만 꺼내서 다른 쪽으로 이동만 했어도 정말 이 지갑의 주인이 맞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거기서 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작된 서류를 제출해서 지속적으로 좀 그 재판이 연기가 되고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승소, 그 라이트가 승소한 게 아닙니다. 이번에 왜 주지 않아도 되냐라고 재판에서 판결이 났냐면, 자, 크레이그 라이트든 아니면 클레이먼이든 둘 다 사토시라는 그런 그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재판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안 줘도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다. 채굴 과정에서 누가 채굴했는지도 안 나오고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주지 말아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도 크레이그 라이트는 지속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내가 이겼다. 110만 개를 언제든 팔 수 있으니 주의해라라고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관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 행동을 펼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조금 더 위축시키는 이런 좀 악재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코인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인물들이 몇 명이 있는데, 특히나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썰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시장에 조금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는 모습이었고, 실제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 가격이 반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코인 대통령님께서 살펴보실 악재는 어떤 걸까요? 악재라기보다는 그래도 네. 좀 이제 비트머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뭐 이제 비슷한 그런 좀 내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그래도 좀 애매하고 횡보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음봉을 좀 많이 달아주는 모습의 시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장들이 왜 좀 출현을 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내일이죠. 10일 날 1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 만기일이 도래를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 주춤하는 것뿐이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에서 좀 하락폭이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옵션 만기라고 한다면 뭐 콜옵션, 풋옵션, 뭐 선물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나 이런 용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바로 한 번에 이해를 하셨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선물이라고 했죠. 먼저 선자의 물건 물자입니다. 먼저 내가 사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100원이라고 합시다. 자, 100원인데 선물해서 가격을 90원에 매매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그 갭을 채워주기 위해서 옵션 만기, 선물 만기가 되면 그 지금 현물에 있는 비트코인 100원짜리가 90원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이 위축되거나 좀 주춤하죠. 그런데 이런 옵션 만기도 만기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좀 더 상기시켜 하시는 게 CME 선물 만기도 역시나 매월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인데, 자, 우리나라는 시차 때문에 이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토요일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좀 하락세를 보일 때도 있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거나 하락세를 좀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때 이제 항상 하시는 게 하락장의 시작인가? 하락인가? 난 또 물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실망 매물이라던가 아니면 공포심에 휩싸인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폭을 더 키우겠죠. 자, 거기에 또 이제 그 손실폭을 또 보면서 못 이기시는 분들이 또 매도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하면은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대부분 이런 옵션 만기나 선물 만기가 진행이 된 다음 날 반등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0원에 샀는데 그 옵션 만기일 때문에 예를 들어서 90원까지 떨어졌어요. 약 10%가량의 손실이 발생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내가 10%의 손실을 보고 나서 그 다음날 반등을 하더니 100원까지 다시 올라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버튼만 몇 번 눌렀을 뿐인데 10% 자산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좋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절대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슈들을 항상 체크를 하시고, 이벤트 체크하시고요. 일정들 체크하시고, 그
일정에 맞춰서 살짝 시장이 흔들리거나 하락세가 오거나 낙폭을 좀 키운다면 이건 그냥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나온 거구나.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 늦어도 그 다음날 한 이틀 정도만 지나면 원래 가격까지 제자리로 다시 찾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떨어진다고 매도를 하실 게 아니라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매도 안 하고 오케이 관망으로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성공 투자의 길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시장의 옵션 만기 같은 중요한 이벤트부터 크고 작은 이벤트들을 개인이 다 체크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실시간으로 이런 일정들 잡아낼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팍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왼쪽 아래, 왼쪽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만 하시면 바로 또 이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1시 반 실시간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인 대통령님께서 급등 예상 코인 가려내기를 주제로 방송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또 시장에 도려있는 이 호재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어떤 네. 호재 한번 살펴볼까요? 국내에서 사실은 암호화폐에 대한 좋은 말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아무런 규제도 없고 국내는 지속적으로 좀 잘못된 규제와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좀 임하는 자세가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어제 이제 금융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예상 외로 암호화폐에 대한 호평이 쏟아져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좀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국내 금융 포럼에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누구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어떤 이제 대선 후보가 나와가지고 암호화폐는 앞으로의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가장 좋은 말은 어떤 거냐? 지금 현재 암호화폐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통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을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재화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재화를 같이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 그거는 화폐의 개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암호화폐를 지금 현재 화폐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좀 풀이가 되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연 우리 한국에서 CBDC죠. 국가 자체 암호화폐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거는 뭐 예전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한국은 아니다. 한국은 암호화폐 가상자산과 손을 잡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자산 전문가를 또 채용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정말 이 속내를 알 수 없는 전략을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자, 이 CBDC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CBDC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CBDC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상당히 불안해하는 게 어떤 거냐면 CBDC가 나오면 이제는 국가 자체의 암호화폐만 사용하고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이제 무너지고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 쪽으로만 성장한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인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CBDC는 뭡니까? 국가에서 이제 화폐 대신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10,000원짜리 지폐, 100,000원짜리 수표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CBDC고 비트코인은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그 자체로 이제 둘 것이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 나머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의 기술력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CBDC가 나오더라도 이제는 어느 회사에서 무엇인가 발견을 합니다. 하나 발명을 하고 그 기술을 좀 제품화시킬 때 반드시 코인을 만들어서 그 블록체인과 접목시켜서 그 기술을 홍보하고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 기술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알트코인은 기술체로 이제 바뀔 것이다. 자, 암호화폐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거고 CBDC와 공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번에 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송금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역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와 국가, 기업과 기업 간에 송금을 진행을 할 때는 스위프트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 스위프트는 뭐냐면 중간에 예를 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돈을 보낼 때 중간에서 스위프트라는 곳에서 한번 멈췄다가 검토를 하고 수수료를 매기고 그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보내줘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뭐 정말 그 1,000만 원 보내는데 수수료만 막 400만 원 나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수수료가 비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늦게 도착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국내에 있는 부모님께 돈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일주일 후에 돈이 들어오고 정말 너무나도 문제점이 크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자금이 큰 무역 간의 문제는 더욱더 크겠죠. 그래서 스위프트를 좀 언급을 하면서 만약에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돈을 벌어서 고향에 돈을 보낼 때 빨리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송금 스피드가 상당히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하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암호화폐는 그만큼 편리한데 그거를 왜 막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암호화폐의 장점과 그리고 암호화폐에 지금 우려할 수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을 지금 조금씩 예전에는 아예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우리 국내에서도 조금씩 알고 있다,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작용이 된다면 물론 제가 지속적으로 지난 방송에서도 규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정안이 나오면서 좀 합법적인 그리고 상당히 깨끗한 투명한 시장으로 암호화폐는 공존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핫한 대선 시즌이 이어지면서 코인러분들은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세가 1년 유예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대선 공약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CBDC 관련해서 CBDC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우리가 걱정할 만한 부분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아니라 암호화폐와 CBDC는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시장에서 공존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대통령님께서 준비해 오신 호재 한번 체크해 볼까요? 호재라고 하기엔 또 뭐하지만 네. 요즘 좀 이슈가 없어가지고 뭐 말씀드리기 좀 좋습니다. 그렇지만요. 호재라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를 네.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비트코인이 조금 이제 많이 내려갔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고래들이 이제 집중 매수를 좀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연장선상에 의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비트코인이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5만 달러에서 이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자체는 5만 달러 선에서 좀 지지 횡보를 해주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좀 흘러간 다음에 차트를 좀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네, 차트를 만들어 준 다음에 좀 이제 상승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매매가 조금 더 이제 원활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갤럭시 디지털 CEO죠.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이제 굉장히 가능자에서 큰 손인데 비트코인의 저점은 4.2만 달러다라고 좀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2만 달러 과연 저점일 것이냐 아니면 지금 5만 달러 선에서 안정세를 보여주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그다음에 계속 움직여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왜냐하면 저는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전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떻게든 뭐 하락을 하던 올라가던 횡보를 하던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내년 초쯤에부터 이제 좀 상승적인 부분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말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든 올라가든 횡보를 하든 그 사이에서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내년 초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20% 하락한 이후에 비트코인 고래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어요. 이 12월 초쯤에. 그래서 이제 좀 중순을 달려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고래들이 비트코인으로 단타를 칠 생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진 않았을 겁니다. 당연하게스럽게도 그렇게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올라갔다고 해서 뭐 그것을 뭐 익절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손절을 진행해서 손실을 막자 이 생각으로 들어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내리거나 올라간다거나 횡보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트코인 고래들이 들어갔던 그 수많은 물량과 금액들은 물량 출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더 이상 더 크게 올라가서 뭐 100%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20%, 30%, 40%만 수익을 보더라도 고래들은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7천만 원 넘어서 8천만 원 언저리까지 또 다시 한번 가고 그다음에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올라가줘야 돼요. 내년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고래들 집중적인 매수가 6천만 원 부근에서 들어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뭐 50%만 들어가도 50%의 상승을 좀 보여서 수익을 보려고 하더라도 9천만 원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장이 한순간에 비트코인이 당장 가만히 있다가 이따 한 오후 3시쯤에 9천만 원 가 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제 횡보를 좀 해주고, 왜 그러냐면 연말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모든 시장이 2018년, 17년 빼고요. 모든 시장이 연말에는 하락을 하다가 연초에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차트는 과거에 그 데이터를 반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매매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차트 분석을 해보시다가 연말에 빠졌네? 그럼 지금도 빠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소극적으로 하거나 거래량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보를 하거나 살짝 하락을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조금 불안해하지 마시고 공포도 괜찮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보시다가 그다음에 지금까지 시장이 또 연초에 또 올라가는 상반기 1, 4분기나 혹은 상반기까지 충분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018년 제외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모습을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 내년까지 시장은 좀 봐줄만 하겠다. 심지어 세금까지 유예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뭐 하루하루 힘든 시장을 좀 이겨내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고래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다. 굉장히 좋은 호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기다렸던 이 연말 불장, 산타 랠리는 조금 힘들 수가 있겠지만 2022년 상반기쯤에는 우리가 기다렸던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202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또 내년을 준비하는 포트폴리오 구상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포트폴리오 잘 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만 하시면 바로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1시 반 실시간으로 소통 방송, 교육 영상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 열어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인 대통령님께서 지금의 급등 코인들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시간입니다. 저희가 매일 오후 1시 반에 실시간 무료 교육 방송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 방송 1시간 전인데도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계시다고 합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만 하시면 바로 실시간 교육 방송과 무료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은 특징주라기보다는 네. 저희가 이제 투더골드문 첫 방송을 월요일에 진행을 했잖아요. 그때 네. 제가 공략을 해봐라라고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공략 코인으로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인에 대한 AS를 조금 진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특징주보다는 오늘 공략 코인에 대한 AS 개념으로 아크라는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당히 좀 잘 올라갔다가 오늘 좀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 전에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반드시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좀 나눠드리기 위해서 다시 아크를 가지고 왔고요. 바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 제가 선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 선이 무슨 선이냐면 12월 6일입니다. 투더골드문 첫 방송에서 드렸을 때 매수가를 제가 밑으로 선으로 지금 그려놨는데, 자,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었어요. 파란색으로 네. 엄청나게 내려가면서 4일 연속 음봉 장세를 보여주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왜 이 코인을 공략을 해봐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전에 말씀드렸던 지지라인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전에 봤더니 이 라인대에서 지속적으로 싸우다가 다시 한번 상승,
보였죠? 상승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지지를 받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번 진행을 하고 그럼 이 라인이 정말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데드캣 바운스든 기술적인 반등이든 한 번은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역시 그 당시에도 방송이 끝나고 저녁에 강한 밑꼬리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양봉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올라갔었냐면 이 위까지 올라가면서 우리 투더골드문 방송을 보고 만약에 그 당시에 공략을 해보셨던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한 19% 이상 정도의 수익률이 떴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또 음봉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장이 안 이런 것, 좋아서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차트의 기법도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간단하게 봐야 되는 방법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크 제가 목표가로 드린 구간이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은 어디냐면 장대 음봉이 나온 이 시작점 라인을 중요 저항대로 보셔라라고 해서 이 라인을 드렸던 건데 자, 그 전에 음봉이 한번 또 크게 나온 구간이 있죠. 그래서 이 라인까지 정확하게 올라간 거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음봉이 나왔을 때 강한 음봉이 나왔을 때 그 음봉의 시작점을 보셔라. 어디에서부터 음봉이 나왔냐. 자, 음봉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다가 매도세가 매수세를 강하게 이기면서 확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그 다시 올라갈 때 저항대 라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첫 방송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아래로 내려왔다가 상승을 하는데 이전에 음봉의 시작점에서 저항대를 받고 일단락되면서 다시 내려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우리 투자자분들은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음봉의 시작 지점 이 라인을 목표가로 잡아놓고 19% 상승일 때 수익 실현을 진행을 할 것이냐 단기적으로 확정 수익을 낼 것이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여기서 저항대기 때문에 눌림목은 반드시 나온다. 눌림목 이후에 이 아래까지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저항대 라인을 뚫어주고 저항대가 지지대로 바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면서 끝까지 가겠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지금도 우리 투자자분들 물론 오늘 아크가 지금 현재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10%가량의 수익 실현이 기록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대를 한번 확인하고 내려왔다. 여기에서 반매도 전략이 좀 좋다라고 좀 확인을 드릴게요. 저항대 라인을 강하게 한 번에 뚫어버리면 강한 힘이 있을 수 있지만 강하게 뚫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일단락되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 주저앉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수익 중이었는데 10% 수익 중이었는데 5%밖에 수익을 못 봤어요. 그러면은 5%를 수익 본 거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은 좋아하셔야 되는데 5%를 잃은 거에 대해서 네.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제 지인이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네. 억 단위로 보셨어요. 오. 그런데 시장이 급락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한 6천만 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했어요. 네. 그래도 6천만 원 수익 실현 어딥니까? 너무나도 축하드린다라고 했는데 그날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네.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경우에는 정말 그거에 대한 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 실현 날 때 10% 정도에서 저항대 라인을 확인하고 반매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지켜보신다면 다시 매도가 아래로 내려왔다. 그래도 반매도 한 게 있기 때문에 수익입니다. 그 저항대 라인을 뚫었다. 거기서 반매도 한 것만큼 수익 실현한 건 제외하고 반매도 한 것만큼 재매수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항대 라인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한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도 재미가 없지만 정말 갑자기 튀어오르지 않아서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 19% 20% 수익 나는 것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런 매매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시장에서도 좀 재밌게 무섭지 않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특징주와 공략주로 나눠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3일 전 첫 방송에서 공략해보자라고 주셨던 아크코인이 지금의 특징주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1% 수익 내기도 힘든 시장인데 일단 10% 이상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조금 포지션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 AS를 좀 해주셨습니다. 포지션별로 솔루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대통령님의 오늘의 특징주는 어떤 건가요? 제가 가지고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아마 월요일 날 제가 출연 안 했었는데 코인사부 전문가가 얘기했던 코인인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서 왁스 코인을 좀 말씀드릴 건데 네. 왁스 코인이 이제 어제였어요. 어제 야간부터 해서 좀 이제 많이 올라와가지고 뭐 지금은 음봉을 달고 있지만요. 있었는데 일단 딥스라는 앱이 아마존으로부터 이제 투자를 좀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NFT에 관련된 코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 시장과 관련된 그런 코인을 좀 많이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NFT 코인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왁스를 좀 이제 왜 좀 말씀을 드리냐면 이
NFT 시장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왁스 코인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굉장히 또 이제 흥미로운 사실을 좀 이제 알았는데 이런 NFT 그다음에 이런 그 뭐 게임 시장이라던가 뭐 아니면 또 이제 부동산까지 또 움직였죠. 근데 그렇다고 그 부동산까지 움직였다고 해서 내가 그 부동산에서 뭐 지금 그 NFT 뭐 게임을 통해서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내가 그 부동산의 실소유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요즘 뭐 찾아보시면은 또 이제 있겠지만 어스2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게 되면은 그 G사의 어스가 있어요. G사의 어스처럼 위에서 위성처럼 딱 쏴줍니다. 그러면 이제 딱 보여요. 뭐 유전도 사고 아니면은 뭐 이 방송국에 있는 이 방송국 일대 막 다 사고요. 그다음 아니 뭐 루브르 박물관 쪽에 있는 뭐 토지도 사고요. 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서 그거를 들이밀고 내가 여기 샀으니까 내가 실소유주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너무 흥미가 있어서 실제로 카드를 들고 결제까지 문턱까지 갔다가 누가 불러가지고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제가 이제 그걸 결제를 못 해봤는데 굉장히 이게 실제로 호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뭐 1달러, 2달러의 거래가 됐다가 갑자기 5달러의 거래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기이한 형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그래픽일 뿐인데 그리고 내가 실소유주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전혀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거를 사고 팔아요. 이게 굉장히 또 이제 신박한 일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NFT 게임 시장에서 그 명품 가방. 네. 예, 나는 못 들지만 너는 들어라. 내 캐릭터 너는 들어라라는 네. 생각으로 13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역시나 그것도 역시나 그래픽이죠. 그래픽인데 그거를 막 삽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 BJ죠. 유명 BJ의 아바타도 1,300만 원에 팔릴 정도로 요즘 NFT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관련된 이제 코인들을 좀 이제 매수를 좀 적극적이보다는 소극적으로 그다음에 소액으로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보신다면 그래도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 불장이라고 하죠. 막 불타오르는 장에서 막 뭐 이거 사면 뭐 40% 올라가고 뭐 딴 거 사면 70% 갑자기 올라가 있고 뭐 이랬었는데 요즘 시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NFT 시장이 다시 한번 부활을 해주면서 NFT 시장이 갑자기 이번에 각광을 받는 건 아니에요. 2021년 연초에 NFT 시장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NFT 시장이 쭉쭉쭉 올라가주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같이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간 다음에 5월부터 하락이 왔죠. 5월부터 하락이 오고 지금 다시 한번 또 올라가주면서 NFT 시장이 좀 각광을 다시 받아주면서 다시 올라가는데 자, 이 상황에서는 뭐 다른 알트코인들을 매수하거나 뭐 메이저 코인들을 매수해가지고 수익적인 부분들을 노리시기보다는 NFT에 관련된 코인들을 주의 깊게 보시고 그다음에 아직 안 올라갔다거나 혹은 지금 큰 낙폭 이후에 좀 지지를 해주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소액 담가 보신 다음에 소액으로 공략을 한번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15%, 20% 정도만 급등이 나올 때 바로 팔 수는 없잖아요. 그걸 계속 24시간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미리 15%, 20%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거기에다가 매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도를 설정해 놓으시면 이제 올라갔을 때 이제 알림이 오면서 매도됐다라는 알림이 오면서 한 15%, 20%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NFT와 관련된 그런 코인들을 주의 깊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좀 대응 전략으로서 앞으로 좀 유망한 섹터들에 지금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표 코인으로 왁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오늘의 공략주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사실은 공략주를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네. 상당히 많이 떨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 한마디에 정말 공략을 해보시고 그 안에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될 텐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또 종종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공략하는 부분은 최대한 안정적인 코인들 그리고 네. 안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을 위주로 드리겠다라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공략주는 엑시 인피니티라는 코인입니다. 자, 방금 전에 코인 대통령 전문가님께서 그 NFT에 대한 그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엑시 인피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가장 환호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NFT 기반의 P2E라는 겁니다. 이 P2E가 뭐냐? 바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 동안에 게임을 하면서
나온 아이템 혹은 코인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이게 한국에서는 지금 불법으로 적용이 됐지만 동남아라든지 해외에서는 이 P2E 시장이 정말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고 이 P2E 시장의 중심이 되는 코인이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대장 코인이다라고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만큼 이제 미래 산업에 있어서 정말 각광받을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엑시 인피니티도 저 같은 경우에 차트리스트이기 때문에 차트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아크와 비슷한 차트입니다. 꾸준히 하락 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하락 장세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밑꼬리 보세요. 아크랑 비슷하죠. 네. 강한 상승이 나오고 밑꼬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해서 올라와 줍니다. 엄청난 상승이 어제 있었는데 자, 어제 있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를 보시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한 거 대부분 네. 올라갈 때는 음봉의 시작 지점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음봉의 시작 지점에 새로운 저항대 라인, 매물대 라인도 마찬가지고요. 저항대 라인을 확인하고 엄청난 급락 장세가 나왔습니다. 자, 급락 장세가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올라갈 때 저항대가 음봉의 시작 지점이면 내려갈 때도 지지 라인이 음봉의 시작 지점일 가능성이 커요. 이러면서 도지형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그 위에서 안착하고 오늘도 보합권에서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아래에 더 낮은 구간이 아니라 바로 아래에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항대 라인이라는 거는 이 위에 정말 너무나 높은 가격이 저항대라는 거는 한번 확인해줬어요. 새로운 저항대 라인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 물량이 지금 많이 없구나. 지금 보시면 매물대 지표를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안에 물량이 정말 많이 없죠. 비어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급등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런 것들 지금 현재 구간입니다. 13만 8,900원, 13만 9천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조금씩 공략을 해보자면 이번에는 공략의 손절가를 상당히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최종 지지라인이 아니라 새롭게 지지라인이 형성되는 지점입니다. 바로 13만 4천원, 13만 4천원으로 손절가를 상당히 짧게 가고요. 위로 목표가는 역시 크게 가야겠지만 이 안에서 새로운 저항대 라인이 또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첫 번째 저항대 라인, 1차 저항대 라인 있죠. 2차 저항대 라인 있죠. 그리고 3차 저항대까지 지속적으로 싸우는 구간이 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2차 저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지지라인과도 또 일치하기 때문에 16만 1,000원대에서 강한 저항대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16만 1,000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는 단기적으로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4만 9,200원까지 노려보신다면 이 안에 손절가는 정말 짧게 그리고 목표가는 크게 가져가는 안정적인 매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차트를 보면서 굉장히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딱 이 음봉과 이 캔들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들어맞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지금 방송 중에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방송이 50분으로 짧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들과 더 많은 코인 리뷰들은 저희가 무료 실시간 방송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브스 같은 경우에 지금 월요일에 지금 여러분 비트마루님께서 네네. 한번 공략주로서 도전해보자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목표가에 달성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오늘 좀 사실은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네. 해서 제가 조금 제가 전부터 적어왔어요. 네. 계속 오브스 차트를 켜놓고 있었거든요. 네. 안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브스 차트를 보면서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또 어떻게 목표까지 달성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아무것도 솔직히 강의를 한 게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지라인 어디서 받았냐? 여기서 받았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어디를 돌파하고 올라가냐? 음봉의 시작 지점을 돌파하고 올라갔죠.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전에 음봉의 시작 지점까지 올라가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정말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간 구간이 음봉의 시작 지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 여기 보이시죠? 자, 이런 것들인데 자, 그러면은 왜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어디서 공략을 했냐? 제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엊그제 진행을 했죠. 네. 화요일에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가 요때입니다. 이때 이전에 음봉 장세를 돌파하고 이제 막 올라가려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인을 돌파했으면 다음 음봉의 시작 지점까지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그날 그 음봉의 시작 지점까지 찍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윗꼬리에서 많이 물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미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와서 지금은 웃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코인을 투자하더라도 어느 코인이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타이밍이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 또 코인 대통령 전문가님이 그 급등 코인을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좀 괴롭히신다면 좀 좋은 방법들 많이 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무료 방송에서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던 오브스 리뷰까지 해봤고요. 무료 방송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만 하시면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코인 대통령님께서 급등 코인을 가려내는 방법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급등 코인 공략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공략주라고 하기보다는 네. 제가 또 이제 어제 거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좋습니다. 어제랑 좀 제가 가지고 좀 연계해서 좀 가지고 나온 게 네. 많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특징 네. 보려고 해가지고 뭐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테조스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테조스를 왜 가지고 나왔냐고 한다면 어제 그렇게 막 이런 특징이 있는 코인들은 뭐 이렇쿵 저렇쿵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라는 질문이 문득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것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공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테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근에 큰 상승이 있었죠. 37%의 상승이 있었는데 그 상승의 기반이었던 이슈는 바로 유명 게임 회사죠. 유비소프트에서 이 테조스를 기반으로 아이템을 제작을 하자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제 37% 정도의 상승이 왔었는데 이런 이제 실사용이 되는 이슈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크게 움직여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또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니까 또 다음에도 다른 스텝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되시면서 또 기대도 많이 되실 거고, 그렇다 보면은 대중들 관심이 더욱더 쌓일 거고, 그렇다면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공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제랑 차트는 비슷해요. 오늘 뭐 이렇게 큰 움직임 보이지 않았고, 오늘 일봉상에서는 그냥 살짝 올라갔다가 살짝 또 내려갔죠. 그냥 요 모습만 딱 추가가 되고, 어제 차트랑 그냥 비슷합니다. 자, 비슷한데, 올라갔다가 빠진 구간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여기 볼린저 밴드의 상단 구간을 터치했죠. 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볼린저 밴드의 하단 구간을 터치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사이에서 매매를 해도 되나요? 라고 한다면 그러셔도 되겠지만 코인 제 매매 스타일은 이 안에서 거래하진 않습니다. 그냥 거래하지 않고 중간점에서 매수해서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 부분을 뚫고 올라가서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찍으면서 스윙적인 부분, 스윙 매매를 통해서 좀 큰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매매법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올라갔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고 내려왔습니다만 61선이 제일 위에 있죠. 역배열 상황이에요. 역배열 상황이고 61선이 제일 위에 있지만 61선이 좀 오다가 꺾이고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대로 꺾여서 내려가면 그대로 빠집니다. 밑에까지 쭉쭉 빠져요.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는 라인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 가격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6,600원 이하죠. 6,600원 이하에서 그냥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빠질 때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제 21선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라인은 21선이랑 61선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라인만 솔직히 사용을 하셔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매매에 좀 참고를 많이 할 수 있는데, 21선은 또 어디에도 쓰냐면 바로 일목균표 기준선으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21선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일목균 기준선을 그냥 설정을 해놓고 쓰고 있는데,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밑에 부분, 바로 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 구간이죠. 이 하단 구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하단 구간을 딛고 올랐는데요. 그렇다면 하단 구간 딛고 오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자, 하단 구간 찍고 오르는 게 아니고 다시 내려가죠. 그래서 하단 구간을 찍으면 무슨 컴퓨터가 무슨 프로그래밍 돼서 하단 구간을 찍었네, 반등해야지, 이게 아니라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생성이 된 거지, 찍은 다음에 내려오게 되면 볼린저 밴드는 그대로 같이 내려가요. 그래서 전 별로 이렇게 지표를 잘 보진 않습니다. 어차피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항상 이걸로 이제 뭐 얘기를 말씀을 많이 안 드리지만, 그래서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21선 이탈, 바로 6,200원 라인입니다. 6,200원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찍을 수 있어요. 하단까지 찍고, 또 심한 경우에는 그냥 볼린저 밴드 하단을 같이 내려주면서 밑으로 쭉쭉쭉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6,2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냥 손절을 통해서 이거는 나랑 인연이 아니구나 지금은 라고 하고 보내버리면 되고요. 이제 목표를 할 수 있는 구간을 좀 설정을 해드리자면, 지금 상황에서
자, 이렇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볼린저 밴드 또 이렇게 보게 되긴 하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고 그다음에 21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찍고 내려왔다가 찍고 내려오죠. 자, 볼린저 밴드를 설명을 드릴 때는 이런 설명을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차트, 캔들이 움직이는 도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중앙으로 중앙으로 다시 이제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찍고 내려오고 찍고 내려오고 찍고 내려오고 자,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찍고 내려가는데 여기 중앙선 이탈 왜 한 겁니까? 그죠? 자, 이건 설명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뭐 이런 거 보시면서 찍었으니까 뭐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냥 캔들만 보면서 그다음에 그 전에 과거에는 어디까지 갔었냐 이것만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볼린저 밴드 지금 뭐 설정이 돼 있어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이쪽 라인이죠. 지금 매수하신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지금 8,700원 라인대가 우선 일단 보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쪽 라인에서 딱 8,700원을 찍어보면 이전에 있었던 저항 라인이에요. 올라가다가 8,700원 위에 좀 놀다가 그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역시나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자, 여기 뚫었는데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뚫었다가 그 다음날 바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돌파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돌파한 다음에 캔들이 지지를 해주면서 이 라인대를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 돌파를 했다라고 말하는 거지 이건 돌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항 라인대를 쓰는 거예요. 저항 라인 받았던 라인대가 바로 8,700원 라인대. 그래서 쭉 내려갔다 다시 올라서 저항 맞죠? 떨어지고 저항 떨어지고 그다음에 돌파했다가 지지는 했지만 지지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하락장이었거든요. 하락장이 되면서 그대로 쭉 빠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돌파가 일어났던 그 저항 라인대는 다시 한번 두드리기 위해서 캔들이 그 저항 라인대를 두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거기까지 터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할 수 있는 라인대는 8,700원 라인대로 목표할 수 있습니다. 1차적인 라인대고 2차로 봤을 때는 갑자기 급등했다가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죠? 윗꼬리 달고 이렇게 보시면 윗꼬리를 크게 달고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매수를 뭐 하신다면은 매수하신 다음에 한 70% 정도는 8,700원에 매도가 오시고 나머지 30%는 좀 이제 모험을 떠나는 거죠. 모험을 떠나서 10,000원 정도에다가 한번 이제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다라고 해서 10,000원 정도 걸어보시면 괜찮은 공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항상 말씀드리죠. 아예 그냥 여기다가 큰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지켜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난 소액으로 그냥 한번 나 재미삼아 해볼까? 라고 해서 소액으로 접근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소액으로 접근하시면서 이렇게 매매해보시면 어느 정도 좀 감을 익히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시장에서 정말 호재로서 상승을 하기도 하지만 시장에 관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특징주가 오늘의 공략주가 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우리가 공략을 해본다면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세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차트를 굉장히 자세히 봐주셨는데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설정해놓고 볼 때 몇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다면 좀 어떤 거를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표를 잘 보진 않는데 네. 누가 여기 앉아서 이걸 볼린저 밴드를 설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 그래도 이제 지표는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선만 몇 개 긋지만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사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항상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이 볼린저 밴드도 역시나 좀 그 중앙선 기준선이 되는 게 있어요. 그 기준선이 있고 뭐 도로로 따지면 중앙선입니다. 그리고 양 옆으로 그러니까 왕복 2차선으로 보시면 돼요. 왕복 2차선으로 분류를 하신 다음에 중앙선 기준선에 대한 중앙선을 보시고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도로의 양 끝에겠죠. 그래서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옆으로 가다가도 넘어갈까 하면은 다시 오지만 중앙선까지도 오죠. 그리고 중앙선을 넘어가진 않아요. 대부분. 그죠? 대부분 넘어가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갔다가 중앙선을 넘어갔다. 그러면 큰 사고가 나죠. 그러면은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을 잘 지켜주면서 간다라고 한다면은 우상향 추세로 볼 수 있는데 우상향 추세로 볼 수 있다일 뿐이지 우상향 추세로 간다는 건 아닙니다. 후행성 지표예요. 항상 지표들은 후행성이기 때문에 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움직였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보고 나서
우상향이네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상단을 찍냐 아니면 상단 돌파하느냐 맞고 내려오면은 중앙선까지 가겠구나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의 시장 정말 이 볼린저 밴드를 정말 벗어나는 정도의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코인들도 많은데 그만큼 잠잠한 시장 속에서도 급등하는 코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급등 코인들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 잠시 뒤 오후 1시 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만 하시면 바로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인 대통령님과 함께 무료 교육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